시간에는 데이터 전처리에 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란 데이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혹은 이상한 데이터가 있는지, 혹은 데이터 튜플 중에 특정 피처의 데이터만 없는지, 이런 것을 모두 처리해서 모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온전히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 그것이 데이터 전처리라고 합니다. 보통 이상치하고 결측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선 결측치라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테이블에서 보시면 피처가 있고 그리고 튜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튜플에서 특정 피처의 데이터가 온전히 있어야지 하나의 데이터로 튜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데이터가 없을 때, 그때는 결측치 체크를 하고, 데이터가 없을 때, 그리고 보통 데이터가 들어갈 범위 혹은 데이터량이 아니라 이상한 데이터가 갑자기 뛰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값이거나 혹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이상치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성별이라고 하면 남녀 그리고 그 외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상하게 어, 남녀 아님 이런 이상한 스트링 값이 있다거나, 혹은 정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1, 2, 3, 4, 5, 6, 7, 8 정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소수점이 들어가거나 그런 이상한 데이터가 있을 때는 처리를 해줘야죠. 그것을 이상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측치와 이상치를 찾았으면 이제 그 값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얘기를 하도록 할 건데, 튜플이라는 것은 데이터 한 줄 한 줄 데이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만약에 이상한 데이터거나 결측치 값이 있으면 삭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혹은 대체 값을 넣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삭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량이 일단 많을 때 삭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삭제 방법도 그 피처의 데이터 값이 비등할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특정 피처의 데이터 분류 모델이라고 하면 남녀 중에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거나 그런 비율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죠. 삭제를 할지 안 할지. 근데 보통 저희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데이터량이 많을 때는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가 불가능할 때, 데이터량이 작을 때는 대체 값으로 이제 전환을 해줘야죠. 이상한 값이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바꿔서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대체 값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평균 값이라던가 최빈 값이라던가 그리고 중앙값 등등 다양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심도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 모델을 배울 때 특정 피처의 특정 분류의 혹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대체값의 적절한 예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 보통 이 데이터 테이블 안에서 대체값을 논할 때는 이제 평균값, 최빈값, 중앙값을 얘기를 해요.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체 데이터
전체 데이터의 합분의 개수, 튜플의 개수겠죠. 그게 평균이고, 평균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10, 20, 30이 있으면 다 더하면 60, 60 나누기 3 하면 평균이 20이 나오겠죠. 이것을 평균이라고 하고,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가 많은 데이터, 이것을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10, 20, 30 각각 하나씩만 있는데 뭐 데이터가 30 하나 더 있다 라고 하면 최빈값은 30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니까 중앙값을 측정할 수가 없는데 가령 앞에 5라는 숫자가 하나 더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데이터량이 이렇게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고 5개를 정렬을 해서 중앙에 있는 값, 중앙에 있는 데이터, 그것을 중앙값이라고 해요. 5, 10, 20, 30, 30 이러면 중앙에 있는 값은 이제 20이겠죠? 평균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앙값도 구할 수가 있고, 이 구한값을 이상치나 결식치에 대신에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보시면서 중앙값, 평균, 거기에서 편차와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기본적인 모델링을 만들기 위해서 전처리 단계에 필요한 이론들을 다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편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편차. 자, 편차라는 것은 이제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얘기를 해요. 편차는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 가령 데이터가 이렇게 평균을 측정하는 기울기가 있어요. 기울기가 있고, 그리고 특정 데이터들이 이렇게 그래프 안에 있는데, 이 기울기가 평균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정도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을 편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편차를 구하는 거는 뭐 기울기나 특정 그 선형 회계에서 기준이 되는 그 공식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예측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럴 때 구하는 이제 데이터 양식인데, 이 편차에 대해서는 쉽게 아시려면 이제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루트 씌워서 분산, 루트 씌운 분산은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통계의 기본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스케일링을 위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다루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클런의 전처리 패키지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배웠던 평균, 최빈값, 중앙값, 편차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클런에서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전처리 모듈이 있어요. 전처리 모듈이 있고, 그 전처리 모듈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면 스탠다드 스케일링, 그리고 로버스트 스케일링, 민맥스 스케일링,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균하고 분산은 저희가 아까 전에 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이해를 했었고, 그리고 로버스트 스케일링은 이제 중앙값도 저희가 같이 했었죠. 근데 사분위 값에 대해서 새로 이제 또 언급을 드리는 건데,
사분위 값은 그렇게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기 위에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특정 데이터량이 있으면 지금 5개죠. 5개 중에 중앙에 있는 값, 이것을 이분위수, 4분위수 중에 이분위수. 그러니까 내등분 한다는 얘기예요. 내등분 중에 두 번째 등분, 그러니까 반, 하프, 반이라는 의미고, 그러면 중앙값하고 처음값, 여기에 가운데가 이제 1분위죠. 그러니까 2하고 0 사이 1분위수, 그리고 중앙값 2분위수와 마지막 값 사이는 이제 3분위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1분위수, 2분위수, 3분위수, 4분위수, 이걸 네 가지를 얘기해서 4분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4분위수 편차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지금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거고, 모델링을 진행할 때 또 다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로버스트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값하고 4분위 값을 사용한다. 그리고 민맥스 스케일링은 이제 최대 최소값이 0하고 1이 되도록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0, 5, 뭐 7, 10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민맥스 스케일링으로 하면 이제 0, 그리고 제일 큰 값이 10이니까 이게 1, 그러면 0.5, 0.7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건 민맥스 스케일링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이제 뭐 저희 맥스 어비스 스케일링이나 노멀라이즈를 얘기를 하는데, 노멀라이즈는 저기 모델링을 할 때 다시 언급을 할게요. 얘는 좀 특이한데, 얘는 튜플 기준, 얘는 피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모델링을 할 때, 저기 노멀라이즈가 필요할 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주피터 랩의 이제 프리 프로세싱 코드인데, 뭐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아니면 최빈값이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편차와 표준 편차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이제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가 이 numPy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판다스의 디스크립 이 함수를 써서 이제 쉽게 피처의 뭐 평균, 사분위값, 그리고 편차, 표준 편차 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나오죠. 이건 뭐 x 언더바 ds라는 저기 변수에다 할당해서 출력하는 코드이고, 자, 평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 나와 있고, 그리고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그리고 사분위 값들이 이제 각각 25, 50, 7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토대로 이제 피처를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피처를 분석해서 뭐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혹은 뭐 이상치 데이터를 찾아서 다른 이제 팀원들하고 공유를 한다거나, 여러 요인으로 쓸 수가 있고,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함수를 사용해서 충분히 저희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한 함수라고 저희가 같이 했었습니다. 프리 프로세싱 함수를 사용해서
피처의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배웠던 코드 중에 스케일링, 이그젬플. 요 내용이 아니라 여기였던가요? 여기였네요. 자, 코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 중에 이제 전반적으로 모델링을 만들고 이제 예측 정확도도 보고 검증 단계까지 다 거쳤어요. 그런 코드를 만든 상황에서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간략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고 예측 정확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것까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물론 다음 시간에 모델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공식이나 어떤 아이디어로 모델이 적용이 되었는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배웠던 모델이 기본적으로 선형회귀 쪽하고 KNL 그리고 의사결정나무 그리고 라이트 GBM 그리고 군집파 클러스터링하고 그리고 차원 분석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언급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디까지나 전처리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전처리에서 지금 유방암 데이터를 캔서 데이터 변수에 할당을 해줬죠.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출력하는 코드이고 그리고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 모델을 사용해서 지금 트레인 셋, 학습용 셋 X, 그 독립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학습용 하고 그리고 검증용 테스트 셋 각각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리고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 변수를 만들고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학습을 해 보니 이제 정확도가 0.9123이 나왔네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모델을 학습하고 출력하는 내용이에요.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이라는 모듈을 가져다가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링 함수를 썼어요. 자, 스탠다드 스케일링이라는 이제 변수에다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학습용 X 독립변수 데이터를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해주고 이제 트랜스폼으로 데이터를 각각 이제 변수에다 할당을 해줬죠. 자, 할당을 해주고 스케일링한 데이터와 그리고 종속변수를 이제 학습을 해요.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에다가 학습을 해주고 출력을 해보니 위에 있던 0.9123하고 동일하게 나오네요. 동일하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매플로리 여기 보시면 매플로리 그래프를 보여주는 매플로리를 사용했어요. 자, 매플로리의 히스토그램이라는 그래프 형식으로 출력을 하는 코드이고 매플로리 쇼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자, 스케일링 하기 전에 데이터 분포도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12,000 데이터가 나와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각각 조금씩 데이터가 있다는 분포도가 나와 있고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제 평균하고 분산을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전체를 해주고 이제 출력을 하면 0.6, 4 기반으로 이제 평균이 0이죠. 0하고 분산 출력을 하는 건데 이 평균하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편향을 얘기할 때 같이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예측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구사는 이제 이론적인 개념인데 여기서 스탠다드 스케일링의 평균 분산을 사용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평균이 0이다. 요거만 기억해 주시고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데이터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일단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게 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로버스트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값하고 이제 사분위 값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동일하죠. 로버스트 스케일링 함수 넣어주고 트랜스폼으로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한 데이터 변수를 넣어주고 이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에다가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해주게 돼요. 네, 학습을 해줘서 이제 스코어 정확도를 이제 테스트 셋에다가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정확도가 0.88 정도 나오네요. 좀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히스토그램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중앙값하고 사분위 값으로 이제 활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중앙값 같은 경우하고 사분위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5천 데이터를 6천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5,800 정도 데이터 기준으로 그래프 분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버스트 스케일링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모델링을 적용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설명하거나 설득을 할 때 그때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민맥스 스케일링. 민맥스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1, 최소값이 0일 경우 동일하죠. 예, 코드 동일하고 트랜스폼으로 데이터 할당해주고 그리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스코어 정확도를 출력하면 0.89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최소값으로 출력했기 때문에 보통 최소값 1200 이 정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네요. 요 내용도 이제 모델 민맥스 스케일링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득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절대가 0과 1 사이로 이제 맥스 어비스 스케일링을 사용하는데 코드는 동일하죠. 동일하고 그래프로 출력하면 이제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여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네요. 여기가 이쪽 부분 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차적으로 제일 큰 값으로 갈 때 점점 줄어드는데 0.4 기준으로 아마 음수가 있을 거예요. 음수가 있고 출력이 되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노멀라이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튜플 기준으로 전처리를 하는 작업이라서 제가 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고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요 코드도 동일하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진행을 해 주세요. 자, 전반적으로 그 모델링 하는 구조를 한번 다 루틴을 돌고 그리고 세세하게 이제 전처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모델은 어떤 걸 적용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나 튜닝을 어떻게 진행하고 그리고 검증 단계를 어떻게 거쳐서 이제 설득이나 혹은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드리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노멀라이징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래프가 출력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전처리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자,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튜플들이 이제 다 있는데 특정 데이터가 튀어가거나 절대로 나오지 못한 데이터가 나올 경우 이상치나 혹은 데이터가 없거나 결측치나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튜플 삭제 혹은 대체값 넣기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어요. 튜플 삭제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량이 많으면 삭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체값 중에서도 이제 평균, 최빈값, 그리고 중앙값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스케일링 방식이 보통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균 분산으로 이루어진 스탠다드 스케일링하고 그리고 중앙값하고 사분위 값을 사용한 로버스트 스케일링 그리고 최대 최소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맥스 스케일링 이렇게 꼭 기억하실 내용이고 여담으로 이론적으로
가장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제 평균하고 편차, 표준 편차, 분산, 뭐 편향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요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모델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